생생한 시인의 모습과 육성으로 전하는 문학 이야기.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 밥 주는 여자 장영자입니다. 유튜브 채널로 찾아뵙는 첫 시간이에요. 귀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황정산 시인과 전다영 시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멀리 오셨죠. 서울과 부산에서 극과 극, 저는 대전이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정산 시인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이제 한 분씩. 저는 시도 쓰고 평론도 쓰고 하는 황정산이라는 시인 겸 평론가입니다. 근데 두 개 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 자리에 서기가 상당히 부끄럽고 견언쩍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끝단이죠. 바다가 저희 집 앞에 거풍하듯이 꺼내볼 수 있는 날마다 마음이 울적하면 정말로 시가 안 될 때 찾아가는 그런 바닷가에 사는 시인입니다. 전다형이라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렀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진짜 귀한 걸음을 해주신 거죠. 감히 제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불러서 왔습니다. 이런 첫 자리. 어쨌든 시집을 이래 내고 보니까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격입니다. 네. 이번에 시집 표지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사과상자의 이설이라는 새 시집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추천사 그리고 해설을 지금 황정산 시인께서 해주셨어요. 이건 또 어떤 인연인가요? 제가 오늘 주빈인 줄 알고 오늘 왔는데 보니까 해설자로서 옆에서 양념 쳐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나. 사실은 오늘 황정산 시인을 귀하게 모셔서 라디오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전다영 시인께서 시집을 들고 또 대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무슨 날? 저희가 신홀의 예술마당 TV 유튜브 처음 이제 시작하는 날이라서 황 시인님 모시고 찍으려고 했는데요. 마침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저는 풍성하고 자리가 좋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 말씀 더 하세요. 아까 제가 말 끊었잖아요. 제 이 시에 볼품없는 정말로 졸시의 선생님이 비단 옷을 사실은 입혀주셨거든요. 제가 어깨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언제나 업고 다닐 그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벼운 제 시집에 무게를 또 좀 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이 사과상자의 이설 이야기를 하면 황정산 시인께서는 주빈이 아닌 것 같다, 언저리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까봐 오늘의 주빈으로 모신 분은 황정산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이라고 하는데 조금 저희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자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비주얼에 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 공개할 시간이 왔죠.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튜브 보시고요. 구독하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밑에 황정산 시인의 비주얼에 대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세요. 제가 그 비주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들려진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을 오래 하면서 제 캐릭터를 뭘로 잡을까 이러다가 잡벅으로 제 캐릭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잡벅할 게 없더라고요. 시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평론을 또 뭐 그럴듯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모를 가지고 잡벅을 해보자. 그래서 그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모 잡벅을 했는데 사실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잡벅질을 하면 그건 꼴불견이죠. 예를 들어서 장동건이나 또 누구야 정우성 같은 사람이 나 잘생겼어 이러면 그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모 잡벅이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또 미모 잡벅질을 하면 그건 완전히 코미디가 되죠. 근데 선생님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미남 아마 페이스북에서는 1순위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또 평론가, 좋은 시까지도 겸비한 그런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좀 끄시죠. 예, 죄송합니다. 사람 잘생기다고 이렇게 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겸손하면 참 더 좋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몇 분 안 가가지고 그냥 뽀록 나는 거죠. 뭐 저런 자신감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랬으면 조금 더 좀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 때문에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실력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네. 팩트 폭격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참. 그 전다영 시인 요번에 시집 내셨잖아요. 네네. 요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창구는 페이스북, 뭐 밴드 이 정도에서 제가 확인할 뿐인데요. 아까 전에 올라올 때 보니까 김윤환 시인님이 또 내 시와 문화라는데 리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거 읽고 오면서 제가 사실은 차를 타려는 시간을 한 10분을 놓쳐버려갖고 역을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을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제 시의 그 한 행을 쓰다듬어 주시듯이 읽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더 잘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짐하면서 올라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해설을 하는 평론가로서 이 시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네. 저 시집의 해설을 참 많이 썼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해설을 쓴 시집들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시보다 해설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딱 이 시집만 사람들이 해설보다 시가 훨씬 뛰어난 시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시집만? 요 시집만. 지금 다른 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교수님. 이 시집만. 지금 선생님이 뭔가를 만회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보령. 그거는 이제 시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이 시집 해설이 후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생각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가 해설보다 시가 훨씬 뛰어난 시집이다 이렇게. 이 사과상자의 이설이라는 시집 해설을 쓰시면서 거기에 그런 말 쓰셨던데요. 또 하나의 경전이다. 그 말은 왜 쓰셨나요? 뭐 그런 말 있었어요? 네. 기억이- 저도 읽을 건 다 읽었다니까요. 진짜. 또 하나의 경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칭찬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좋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말을 듣고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처음에 선생님을 이렇게 그 해설을 부탁드릴 때에도 저한테는 제 시집에 그냥 채찍이 필요합니다. 첫 시집을 이제서 10년 만에 냈고 또 8년이 지난 후에 사과상자 이설을 상기하면서 줄에서 비평보다는 저를 많이 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많은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예. 치기 싫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매가 아까웠나요?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답 안 하셨어요? 예, 황영산 그거 시인님. 한번 듣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셔도. 제가 마음이 착해서 다른 사람한테 심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집 해설도 마찬가지죠. 저는 항상 그 시를 읽으면 그 시에서 부족한 점을 보기보다는 좋은 점을 봐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나아지진 않아요. 장점을 지적해줘서 그 장점을 타고 일어서는 게 훨씬 사람한테는 발전이 있고 시인한테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전다영 시인이라고 해서 뭐 약점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 약점보다는 장점이 워낙 크고 아까 뭐 경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만큼 삶에 대한 지혜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점들을 시 속에서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을 붙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매에도 약이 있고 정말로 그 상처가 되는 그런 매가 있는데 저한테 약을 주신다면 그건 본인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아요. 중원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하지 않았던가요? 그건 둘이 만나서 따로 만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셔야 지금 다른 분들은 할것 그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 황정산 시인께서는 이제 뭐 평론도 많이 하셨지만 일단은
그 시인으로서의 이야기를, 시인으로 지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를 두세 편 정도 저희가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시집 제목이 날다, 지키다, 걸려있다 이런 거였어요. 특별히 이렇게 동사형으로 지으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었어요. 동사를 제목으로 하는 시를 한 10편 이상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거의 많은 시들을 동사를 제목으로 하고 동사를 소재로 해서 시를 썼어요. 그건 제 나름의 어떤 시에 대한 어떤 생각이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목을 많이 쓰는 거는 명사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미지 위주의 시를 쓸 때는 명사를 가지고 대부분 이미지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미 명사는 언어 자체가 이렇게 고정되고 추상화되고 상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언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명사에는 수많은 다른 의미가 갖다 붙어 있고 또 그 명사에서 주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동사는 항상 구체성에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 경험을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동사에 좀 집착해서 시를 써보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이야기,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재미있는 어떤 일상에서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갑자기 시 얘기를 하다가 에피소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뭔 얘기를 연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더 좋죠. 오늘 어저께 황정산 시인의 연애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될. 전국으로 생방되면 네. 가정입이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앞으로의 이제 진행에 차질이 또 많이 떨어지게 되고 왜 팬들이 떨어지겠어요? 재밌는 얘기 들으려고 더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멀리서 참 잘 왔다는 생각이 아까 전에 동사형 떨어지다 걸려있다 이런 동사형의 어떤 시에는 아까 전에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기록량 했다가 바로 벤치마킹 해서 시를 한번 빚어보도록 할 예. 것입니다. 제가 또 이런 기회를 잘 안 놓치죠. 뭔가 덥석 이렇게 무는 그런 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데에는 이렇게 뭐라 할까 틈새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쓸 겁니다. 제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가운데 앉은 게 전다영 시인이잖아요. 제 얘기는 그만하고 전다영 시인 얘기. 뭐 한 얘기 별로 없는데 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목 동사 얘기밖에 안 했는데. 새 시집이 나와서 이걸 읽은 독자들한테도 피드백도 올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본인이 또 생각하실 때에도 첫 번째 시집 내고 이제 8년 지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시집을 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다르죠. 아, 이 제가 낳은 자식이에요. 영혼으로 낳은 자식인데 근데 요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이 육체로 낳은 이런 아기를 낳고도 바로 태를 못 낳으면 훅배가 아프다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훅배가 참 많이 아파요 요새. 그냥 잠 속에서도 배가 아프고 일어나 눈 떠도 배가 아프고 이 시집을 들고 산소 엄마가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아기가 태어날 때는 10년간이 걸리면서 정말로 이렇게 뭐 기다려주는 분이 있을까. 시가 시어버린 시인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8년을 기다려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시가 묻게 된 것도 우리가 또 저는 인연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내고자 한다고 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은 2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또 3시집이 나오면 어떤 또 우연과 인연이 주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한 3년 정도는 당겨보려고요. 한 5년 후에는 제3시집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전혀 있는 그대로 꺼냈을 뿐이지 준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고여있던 물이었습니다. 시인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원래 시를 그렇죠. 맞아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또 노래로 항상 늘 무대에 서고 싶어 하고 하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 언제였어요?
그 중에서도 없었어요, 사실. 없었어요, 사실은. 항상 부족하게 보이죠,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잃지 말자 네. 이런 뜻에서 네. 억지로 하는 자뻑이지 실제로 자뻑질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음이지.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인생의 계획도 좋고요. 작품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한 말씀씩 해주세요. 먼저 하시죠. 그래도 주인 의식을 가지시고. 가운데 앉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그러십시오. 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제 밴드에다가 시를 적다가 올라왔는데 한 200개의 명사를 저는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게 동사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밥그릇이 되는가 시그릇이 되는가 시밥을 주시는 어떤 입장에서 살짝 여쭙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실은 좀 무게감 있는 분보다요 가벼운 분을 부른 거죠. 저는. 다행이에요. 네. 몸무게가 안 그래 요새 그러니까요. 제가 좀 가벼운 분으로 모셨어요. 몸무게가 빠져서 다행이다. 저도 다행이네요. 저도 시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사실 내가 시인인가 이런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아직 시집 한 권도 만들어내지 못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방송인데 네. 여기 불러 올 만큼 내가 무게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벼운 사람을 불렀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정말입니다. 앞으로 아까 계획을 물으셨는데 네. 올해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집 한 권이라도 묶어서 한번 내볼까 이렇게 계획 아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평론가가 쓰는 시집, 그 우리가 입바나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또 해설 쓰시려고요 혹시? 보겠습니다. 기쁘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떤 시인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시를 딱 그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아니다 유튜브로 딱 올려놓고는 평론가가 쓴 시 그래가지고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막 칭찬 한 줄 해놓고 까기를 한 10줄 이상 깔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그런 건 또 눈에 탁탁 띄죠. 근데 아마 더 좋은 시가 정말로 우리가 기감이 되는 시들이 탄생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는 지금 리허설로 하고 다시 또 하죠 뭐. 완전 입술 풀렸어요. 프로가 지금 리허설이 어디 있습니까? 리허설이. 아니에요. 모든 방송은 저는 리허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없어요. 생방송은 그냥 가고 그냥 하는 거요. 마지막 멘트를 하세요. 예, 근데 뭐 마지막 멘트도 할 것도 없네요. 인사는 해야죠 그래도.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지금 했잖아요. 네. 저는 그냥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는 시집을 지었는데 선생님 시집 가세요. 모르세요. 다른 분들은 아니, 그래요. 모르세요. 좋은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세상에 아 모르셨어요? 좋은 게 있으면 프로포즈 얼마든지 저한테로 주십시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영양가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가까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따로 또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시 이야기도 하고 또 근간에 일상의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뭐 라디오 녹음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그냥 노는 거죠 뭐. 맞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까 라디오 녹음부터 해서 지금 오늘 시간 많이 보내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뭐 그렇게 물으시면 뭐 안 좋았다고 말씀하겠어요. 점심도 사드렸는데. 점심도 아주 잘 얻어먹었는데 그러게요.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여름날이었습니다. 맹탕 5월이 지나갈 뻔했는데 이런 또 귀한 첫 자리에 왔다는 건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뭐라고 흔적을 하나 남기는 걸로 저는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일 궁금한 게요. 댓글이야. 황정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페이스북이랑 막 이런 데도 과연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정도 미용은 나는